네,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디귿 자체가 없었을 때랑 여기 요 조건에서 얘랑 이 같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얘가 없었을 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가 없었다면은 이 넘버 j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즉 번호표가 있을 때만 고려를 해주는 것이라서 이럴 때는 0만 아니라면 모두 막아버린다. 그래서 얘 조건이 없으면 얘만 만족했을 때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모두 막아버리기 때문에 진행 미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있는데 여기서 넘버 j랑 넘버 i 요것만 있고 뒤에 있는 얘는 이제 같을 때 비교를 해주는 애인데 얘가 없다. 그러면은 번호표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CS의 입장이 된다 해가지고 상호 배제를 위배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은 상호 재배 이것만 있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상호 배제가 위배된다. 는 것이고요. 네, 아까 요 기억이 없었을 때 상호 배제가 일어난다. 뭔가 뽑고 있었을 때는 대기를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값이 같으면 j가 i보다 작을 때 참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교착 상태, 네, 8장 교착 상태가 나오고, 교착 상태는 일단은 특정 이벤트를 기다리는 상황이겠죠.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그러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발생하는 상황도 교착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착 상태를 발생한 조건이 있어요. 밑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교착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배제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자원 하나를 동시에 공유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점유하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어요. 뺏을 수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환 대기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어진 자원이 있으면은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자원 해당 자원이고 얘는 그 프로세스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려지는 게 자원들이고 얘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R이 있으면은 P1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 따르면은 사이클을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자세히 보면은 얘는 사실 P4가 P2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얘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할당을 해주기 전, 얘를 할당을 해주기 이전의 사이클을 찾는 거라서 사이클은 있을 수 있어요. 사이클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교착 상태다. 교착은 아닌 거죠. 사이클은 존재하나 교착은 아니다. 왜냐면 얘가 얘한테 할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고요. 이제 회피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회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니드나 어베이를 확인을 하고 안전 순서가 존재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회피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데 리퀘스트는 내가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그랬는데 이제 먼저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몇 가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빌려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니드 값이에요. 니드 값을 확인을 하고 리퀘스트 지금 현재 내가 요청하는 리퀘스트가 니드보다 크면은 오류죠. 내가 지금 앞으로 필요할 양인 니드를 구해주잖아요. 니드는 최대 요구량에서 현재 할당량을 빼가지고 니드 값을 구해주는데 내가 리퀘스트를 하는 여기서 리퀘스트를 하는 게 니드 값보다 크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오류다. 라는 것이고 어베이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베이는 지금 뭐예요? 내가 현재 가용한 자원의 개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커요. 근데 이 상황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나중에 수행 후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내가 못 빌려준다 해서 그때는 자원보다 이제 리퀘스트가 크더라도 그러면 일단 대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 둘 다 조건을 만족해요. 니드보다 작고 어베이보다 작아요. 그럼 당장 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빌려줬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이 됐으면은 이제 상황 설정을 해주죠. 이 현재 할당량에서 그 요청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P1이 자원을 200만큼 요청을 한다 했을 때 뭐 200을 더해줘요. 현재 할당량을 이미 줬다고 설정을 해요. 432로. 그런 다음에 니드 값은 줄어들겠죠? 니드 값은 이제 4가 됐으니까 2로 줄어들고 니드 5,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으로 다 설정을 해둔 다음에 안전 순서를 구해봐요. 근데 안전 순서를 구했을 때 이 할당하고 안전 순서가 있으면 승인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거절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리퀘스트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리퀘스트 안정성 알고리즘. 네. 은행원 알고리즘에서 네, 이거는 그냥 안전 순서를 구하는 네, 알고리즘이고요. 리퀘스트를 구하는 게 네, 있었어요. 그건 리퀘스트로 확인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얘는 지금 안전성을 구하는 알고리즘이고 얘가 지금 보면은 워크가 어베일로 초기화를 해주고 피니시는 펄스 초기 값으로 주고 이 두 조건 워크보다 니드가 작아야 되고 지금 현재 선택되지 않은 애여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i 값을 찾을 수 없으면 끝난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워크 지금 얘가 i 값을 찾으면 그 i 값에 워크에 얼로케이션 현재 할당을 더해줘요.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우리가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true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반복한다. 다 끝나면 4번으로 간다. 입니다. 네, 그리고 또 메인 메모리. 이거는 여기서 이제 페이징이 나오게 되겠죠? 네, 메모리 배치 전략. 최초 적합은 제일 처음 만나는 가용 공간. 최적 적합은 여유 공간 중에 딱 맞는 공간에 배치한다. 최악은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한다. 그리고 페이징 기법은 우리가 뭐 페이지를 페이징 매핑 테이블을 활용해서 프레임으로 바꿔준다. 네, 그거에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준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때 TLB를 사용해요. 그래서 TLB는 이 페이지보다 먼저 방문을 해서 여기에 있으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TLB라고 하는데 얘가 TLB가 히트를 하면요. TLB 접근 시간에 메모리 접근 시간만 이제 해주면 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 메모리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미스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TLB 접근 시간 접근했을 때 없다는 거니까 접근을 일단 해야겠죠. 하고 메모리 접근을 해야겠죠. 이 PMT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 메모리 접근에 프레임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2번이다. 왜냐면 보통의 이 PMT가 메모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페이지 웹 테이블이 여기 있고 뭐 다른 뭐 프로세스 정보들이 있겠죠.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네.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시작 주소가 있어요. 기본 주소, 베이스 주소에다가 길이를 더해서 뭐 구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고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요거를 보고 이 0번에 세그먼트 0번에 이 오프셋 430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냐? 그럼 0번이 219에다가 길이가 600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뭐 있겠죠? 네, 800까지니까. 그래서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네, 4번인데 이 사이에 안 들어간다. 그럼 트랩이라고 합니다. 트랩. 세그먼트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페이지 번호가 있고 변이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랑 변이는 똑같은데 세그먼트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각각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세그먼트 번호의 시작 주소를 가서 이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로 가요. 그럼 이제 얘가 S가 여기 B로 이렇게 더해져서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게 PMT 시작 주소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여러 가지의 PMT를 가리키고 있고 그 PMT가 이제 실제 메인 메모리에 어디 저장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얘가 그 네, 세그먼트 번호의 이 비트 수만큼 PMT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여기서 2비트다 하면은 네, 이 이승만큼의 페이지 매핑 테이블 개수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페이지 크기는 뭐 오프셋을 쓰면 되고 가상 주소 공간의 크기
가상주소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얘 전체 그냥 가상주소 크기고 물리주소 크기는 네, 2의 20. 그럼 이게 중요하죠. 세그먼트의 최대 개수와 가상주소가 가질 수 있는 페이지의 최대 개수. 그러면은 세그먼트의 최대 개수는 2의 2. 2의 2만큼의 그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생길 거고 거기 매핑 테이블의 개수가 2의 6인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2의 2인 거고 2의 6이면은 2의 2만큼의 열이 있고 거기마다 페이지 매핑 테이블이 있고 페이지 매핑마다 하나의 페이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네는 이 2의 2 곱하기 2의 6만큼의 페이지 개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2 곱하기 2의 6이다. 네,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페이징 기법을 사용합니다. 네, 이거 계층적 페이징, 네, 다단계 페이징이 있는데 또 그림이 좀 예쁘게 그리진 않았지만 얘는 지금 보면은 원래가 그냥 보통 1단계를 하면은 페이지 크기, 페이지 개수를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페이지 개수를 나타내는 여기를 또 페이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페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이만큼의 각각의 그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시작 주소를 표시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이지 개수만큼이 페이지 크기와 페이지 개수만큼의 여기 1단계 페이징에서의 페이지 엔트리의 개수가 나오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 페이지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페이지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체 페이지의 원래는 이제 요만큼이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전체. 그리고 오프셋은 페이지 크기를 가리키는데 얘를 잘라가지고 개수를 네, 그러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개수 전체 개수가 이거 하나의 개수죠. 페이지의 개수고 페이지 매핑 테이블의 개수 매핑 테이블이 아니죠. 그렇죠. 그 각자의 페이지를 다른 것에 대한 개수고 여기에서 네, 얘 가리키고 얘 가리키니까 전체 개수는 이 하나의 페이지 항목하고 페이지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항목과 요거 곱한 개수 곱한 것의 크기만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항목 개수는 항목 개수? 이것의 크기인데. 그쵸. 항목 개수가 이게 이제 왜 10이냐. 근데 이게 2의 10개가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의 엔트리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이고 4바이트 곱하기 2의 10승 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크기고 이 하나의 크기가 여기 오프셋에 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네, 2의 1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페이지 수 그게 이제 나머지가 이제 페이지 수가 되는 거죠. 페이지 수. 근데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크기와 여기 엔트리 수가 같다.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얘를 2단계 페이징도 구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크기가 8이고 페이지 항목이 4바이트인 경우에는 8바이트다. 그러면은 얘가 하나당 4바이트인데 이거 4바이트 곱하기 뭐를 하면은 x를 하면은 8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가 하나당 2개가 나오겠네요. 2개. 2개를 2개 개수 2개. 네, 그러면은 이게 1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전체가 총 16개. 나 이게 8이니까 8비트 논리니까 이건 하나고 이게 이제 2를 곱했을 때 여기 3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1이고 나머지는 4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기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할당. 네, 여기서는
연속 할당, 연결 할당, 색인 할당이 있어요. 연속 할당은 내가 가용한 공간이 이제 생겼을 때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외부 단표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렉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파일명 그리고 시작 블록과 길이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 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터리 이외에 이제 추가 오버헤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추가 오버헤드가 뭐냐면 얘가 디렉토리인데 추가 오버헤드는 이제 가리키는 포인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터. 그래서 얘는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주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그리고 색인 할당 같은 경우는 인덱스 블럭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인덱스 블럭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블럭의 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인덱스 블럭을 또 따로 이제 인덱스 블럭을 넣어주는 기록해주는 디렉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노드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 블록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블록을 저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더블 두 번 사용하는 거 두 개의 인덱스 블록 사용하는 더블 그리고 세 개의 인덱스 블록을 사용하는 이건 둘이고 이거는 셋이잖아요. 세 개의 인덱스 블록을 사용하는 네, 방식이 있어서 더블, 트리플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싱글, 더블, 트리플. 지금 보면은 문제 읽었을 때 이 3는 싱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를 저장한다. 네, 싱글 인다이렉트 이것도 하나네요.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그러면은 얘는 더블이다. 하나, 둘. 그리고 트리플 얘는 그냥 바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건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이거다. 그러면은 각 디스크 블록의 크기는 1kb다. 그리고 디스크 블록 번호의 크기는 4바이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얘가 이제 1kb를 사용한다고 했고 디스크 블록의 번호 크기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인덱스 블록 하나가 2의 8바이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1kb니까 디스크 블록 번호의 크기 그쵸? 그러니까 이 디스크 번호의 블록의 크기는 4바이트니까 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말을 하면 2의 8바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3개 2의 8승 개 256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256개마다 또 256개를 사용할 수 있고 얘도 또 256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만큼의 파일 크기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1KB, 1KB에서 여기까지는 표현할 거면 이 3개를 쓰는 경우에는 3KB인데 그럼 4개 필요하겠네. 4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일단은 그러면 1번 볼까요? 가장 큰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쓸 것 했을 때 얘는 아무래도 표현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이 세 번에 거쳐서 만들어진 2의 8, 2의 8, 2의 8 인덱스 노드 하나, 둘, 셋 이렇게 2의 8을 3번 곱하고 거기에 1kb만큼 저장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기가 크겠죠? 2의 8개, 2의 8개, 2의 8개니까 그래서 이거는 총 16GB가 나오고 2번을 봤을 때 크기가 128개예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인덱스 블록을 사용 안 하니까 그냥 1KB 저장 가능, 1kB 가능, 1kB 가능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얘가 1kB씩밖에 3kB밖에 안 되면은 125KB가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 것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더블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블 노드는 이 2의 8 곱하기 2의 10만큼 1kg죠. 1kg만큼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4개다. 네,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근데 4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디스크 블록과 블록 인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져주면 되죠. 인덱스 블록, 뭐 디스크 블록 뭐 어떤 거 쓰냐 이게 기출인데요. 얘는 보면은 디스크 블록이 크기가 4KB다. 그리고 하나의 인덱스 블록이 4바이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조건을 읽어보면은 네, 실제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 그러면은 다음 거 가리킨다 했어요? 다음 거.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 블록의 마지막 조선은 다음 거 가리킨다. 그럼 얘는 다음 거 가리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1023개다. 인 거죠. 그래서 네, 1023개고. 네,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5MB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덱스 블록의 수와 데이터 블록의 수를 구해라 했을 때 얘가 5MB이기 때문에 그거에 총 뭐를 구하려고요? 그 데이터 블록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블록 하나당 4KB니까 그걸 나눠주면 1280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당 여기 한 인덱스 블록당 1023개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블록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이건 좀 응용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디스크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다. 디스크 파일의 크기는 네, 이거를 나눈대요. 그러면 고정 4KB로 나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4KB 블록이 4KB면 인덱스 블록의 크기도 4KB죠. 얘도 4KB고 4KB 다 4KB로 나눈다 블록 크기는. 그러면 4KB에 얘가 인덱스 엔트리가 최대 들어갈 거면은 인덱스 엔트리 크기를 구해야겠죠? 인덱스 엔트리는 보니까 조건에 20바이트와 4바이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24바이트가 하나의 엔트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24바이트로 나눠요. 그러면 4096 나누기 24잖아요. 그러면 이건 170개가 나오게 돼서 최대 이제 170개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 블록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하나당 데이터 블록을 가리킬 수 있고 총 5만 1000개의 데이터 블록 개수가 가지게 되니까 인덱스 블록의 개수는 5천 이거에다 5만 1000에다가 170개를 나눠주면 인덱스 블록의 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네, 하나당 170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보고 따져서 풀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크 스케줄링을 보면 얘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SS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입장에서 거리가 가까운 애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룩과 C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끝까지 안 가요. 얘네들은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마지막 작업까지만 가고 이 C룩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붙은 C가 서큘러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거리가 너무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처리된 기하 현상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왔다가 다시 처리를 해주게 되는 이제 서큘러 룩이고 그다음에 이제 룩과 스캔이 다른 점은 스캔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얘는 마지막 작업까지 갔잖아요. 얘는 끝까지 벽을 이렇게 탁 치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 C스캔은 여기 앞에 또 서큘러가 붙었어요. 그러면 룩하고 다른 점은 얘는 마지막 작업 갔다가 다시 첫 번째 작업까지만 가요. 첫 번째 작업까지만 가는데 얘는 마지막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작업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네,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네, 디스크 스케줄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